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김종인의 내각제 반대하고 정부통령제로 가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인은 지금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내각제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죠. 그거는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우리나라는 내각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분단 상황, 휴전 상황, 그리고 일본은 천황을 두고 있어요. 천황.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장기 집권, 거의 황제 수준이죠. 네, 그리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것도 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정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다가 기독교의 그 신인론을 거기에 도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수령이라고 불리고, 영의 우두머리죠. 영의 우두머리. 수령이라고 불리고, 어버이 수령이라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생명, 정치 사회적 생명을 공산당 활동을 통해서 수령한테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이 영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유사하게 모방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종인의 내각제, 지금 김종인의 내각제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안 된다. 지금 분단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통령제로 가는 거예요. 정부통령제. 내각제로 가면은 국회의원 세상이 되는 거죠. 의회 중심의 국회의원 세상이 아니라 정부통령제로 가면서 국민 주권주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출마하는 거죠. 미국처럼. 그래서 정부통령이 같이 출마해가지고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출마를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모습들, 또 전에도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과 또 그 바이든이 또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통령제를 통해서 국민 통합도 하고,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국민 주권주의를 강화시키고, 4년 중임제, 그리고 철저한 삼권 분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네, 김종인은 계속해서 대통령제 근본 변화 가져와야 내각제가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손학규도 김종인 내각제 제2 적극 환영, 윤석열도 개헌 약속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각제 쪽으로 몰려가지고 자기들이 의회 중심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손학규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동생 박근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그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있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이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지사장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통령제로 가야 된다. 정부통령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유사 내각제다. 이거 유사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내각제. 김동연도 유사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치고 있는 거고, 조원진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조원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각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와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여야 야합은 안 된다. 여야 야합이다. 이렇게 조원진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원진은 지금 자유우파 세력과 연대연합해서 망국적인 민주통합정부를 분쇄한다. 그러니까 민주통합정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김종인이 꾸미고 있는 것은 뭐예요? 뭐 민주당 사람들도 오고 뭐 여기 뭐 저 페미니스트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막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민주통합정부 그리고 내각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김병준이 뭐라고 얘기해? 이 김병준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책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역할을 했죠. 네, 그 총리 후보로 그 권한대행 후보였죠. 네, 그때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네, 책임 총리 후보였다라는 거죠. 박근혜 탄핵 위기 때 찾은 책임 총리 후보였다. 네, 노무현의 아끼는 책사였고,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총괄로서 당 선대위의 왼쪽 날개를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통합정부에 대해서, 자, 윤 후보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방안을 정치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준다. 그쵸?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각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 잘못하면 당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도 가능해진다. 이원 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요소가 담기게 되고 연정도 가능한 구조가 된다. 경제정책은 국힘에서 사회정책은 민주당 주로 맡아 정부 부처를 운영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이거 완전히 내각제 요소가 아니라 이제 내각제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그쵸? 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종인과 이런 것이 통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허경영 후보는 저 입헌 군주제를 얘기해요. 입헌 군주제.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오래전부터 입헌 군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입헌 군주제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나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입헌 군주제죠. 일본이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어요. 영국이 여왕이 있고 의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허경영 후보는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이 입헌 군주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허경영 후보가 입헌 군주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제를 없애고 황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입헌 군주제인지 또는 전제 군주제인지 전제 군주제는 황제가 아주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전제 군주제인데 전제 군주제인지 입헌 군주제인지 그러면은 그냥 입헌 군주제로서 허경영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황제로서 어떤 정치 군림은 하되 정치를 안 하는 모습을 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황제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휘두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제군주제가 맞겠죠. 전제군주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입헌군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입헌군주제. 그래서 입헌군주제다. 네, 황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민주화되면서 왕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왕을 상징적으로 둔 거죠. 영국이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패하면서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하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둔 거죠. 천황을. 이런 입헌군주제인지 아니면은 황제로서 전제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제를 없애고 황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철구가 2011년 11월 8일에 허경영 후보 대통령 후보를 선언을 하고 나서 이후의 일인데 대통령제 없애고 내가 황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대통령제 없앨 거다. 내가 황제 되겠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이펀 군주국을 만드는 황제가 되겠다. 세계 통일의 단일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낙연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낙연은 정부 통령제를 얘기를 해요. 정부 통령제. 그래서 정부 통령제 도입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무성도 4년 중임 정부 통령제를 얘기한 적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이 국가비전 통합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정부 통령제를 논의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낙연이 정부 통령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 통령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이 공동위원장을 맡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뭐 사실 이낙연이 총리하겠습니까? 총리했는데 또 총리하겠어요. 근데 총리했으니까 이제 그 위인 부통령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서로 간에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은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은 정부 통령제를 저울질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는 내각제를 꿈꿀 수도 있겠죠. 네, 책임총리제. 그동안은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상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뭐 대통령 하수인이죠. 대통령 하수인. 그런데 책임총리제를 얘기하지 않겠는가. 내각제나 정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가 정부통령제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통령제. 그래서 정부통령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철저한 삼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가 옆나라 일본 그리고 그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러시아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미국식으로 정부통령제를 통하여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